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쏠림, 닷컴 버블보다 심각, 스마트 베타 주목. 국내외 증시에서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스마트 베타 전략으로 쏠림 이후 변동성 장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 베타 전략이란 시장의 베타를 추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특정 섹터 비중을 조정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2,270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144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올해 SK하이닉스의 시총 증가분이 67조 3,400억 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46.7%를 차지했습니다. PBR 0.8배 밑돈 기업엔 상속세 페널티 줘야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기본 공제 확대와 자본 이득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엔 상속세 가치 평가 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완화를 통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본 이득세 및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역내긴까지 K배터리 2분기도 쉽지 않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올 1분기 악전 고투했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2분기에도 저조한 성적표를 낼 전망입니다. 유럽 시장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데다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내긴까지 우려됩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YG 리포트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6조 7,471억 원, 영업이익 2,8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1분기 영업이익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1%, 영업이익은 19.1% 줄어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숨고르는 증시에 날뛰는 스펙주 과열주의보.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스펙 종목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증시에 입성한 스펙주 가운데 과반이 더블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스펙주는 유통 주식이 적은 데다 합병에 성공하기 전까지 모멘텀 부재로 주가 약세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2,800선을 넘기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제도 양시장은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불안한 환율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의 반도체주 흐름도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장하기 전에 살펴볼 종목과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살펴볼 종목과 이슈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흥하해운과 이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해운 운임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가격 상승, 원자재도 그렇고 이런 이 지표의 상승이 결국에는 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종목들의 강한 상승을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흥하해운 같은 경우들의 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이제 조선주라든지 해운 관련돼 있는 이 조선, 해운 이런 업계들의 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 강한 상승 패턴이다까지 표현해놨는데, 이 흥하해운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지금 월봉을 보면은 지속적인 이 하락, 거의 2017년도 이후로 하락을 했을 때 이 60월봉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선 1봉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냐 못 올라타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흥하이온이 65월봉 안에 있다가 올라타고 나서 주가가 10,000원 대비해서 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종목이 못 올라타다가 이번에 뭐하고 있다? 60월봉선을 이렇게 돌파 안착하고 있으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2,000원대에서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흥하이온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추가적인 강한 상승, 사실 일봉상은 뭐 사실 조금 저항 구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좀 더 분할 매수 포지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면은 2,000원대를 지켜내시는지 보시면서 현재 구간대 이제 뭐 한 3,000원이 강한 저항이니까 2,800? 2,800 정도. 그래서 매수 가격 2,000원대 지키는지 보시면서 2,800원 정도. 그래서 이 구간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 가격은 이 3,000원 돌파하면서 3,500원. 이 3,500원을 뚫어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500원을 뚫어냈을 때는 지금 오히려 강하게 사실상 10,000원까지도 열린 자리인가 아닌가. 10,000원까지도. 그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2,000원대 지켜내는 구간에서 1,5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흥하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젠큐릭스라는 종목이에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은 최근 시장이 AI 모멘텀이 불면서 이게 나중에 제약으로도 엮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라고 하죠. AI 의료. 지금 이제 뭐 의료 대란 이런 거 뭐 나와주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AI 의료가 부각이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젠큐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젠큐릭스의 이제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미 FDA의 승인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대 이슈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미국 FDA 승인이 됐다니 기대감, 뭐 인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정말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월봉상 보면 완전 최바닥입니다. 최바닥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충분히 우리가 매매 타점만 잘 맞는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10,000원대를 지켜줘야 될 종목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쫙 무너지죠. 그 다음에 원바닥 앤 투바닥. 그럼 지금이 여기가 쌍바닥의 최저점 자리가 된다고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만 잘 노려봐도 7,500원까지 열린 자리고요. 아까 했다시피 이 구간대 다시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나중에 증시가 상방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보통 자리로 원래 자리로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15,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젠큐릭스라는 종목에서 지금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젠큐릭스도 지금 뭐 한 2,500원에서 3,000원, 뭐 이 사이. 목표 가격은 아까 했다시피 월봉상 보면 기술적으로 열린 데가 7,500원, 그 다음에 15,000원 정도까지.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한 2,3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흥하해운, 젠큐릭스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흥하해운인데요. 요즘 해운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000선 이상까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3,500원에서 10,000원까지 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로는 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젠큐릭스였습니다. 의료 AI와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어제 기준으로 공시가 나왔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2,800선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만에 2,7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 그 영향이 우리 증시까지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한미반도체 역시 하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하면서 2,765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하면서 839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GS 글로벌부터 한중의 CS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GS 글로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 세 종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종목 인기 검색어에 이렇게 상단을 차지했고요. 특히나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BYD 1톤 전기 트럭 출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제장에는 19.9% 상승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OS랩입니다. 라이다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중 CS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하면서 어제장에도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던 전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드 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전력 수요 관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 5%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STX 그린로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에 이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컨테이너선을 계약을 선점하면서 이 해운 운임비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STX 그린로지스 상승하면서 전 거래일에 8.63%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3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문을 열었고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출발 체크해봤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개장한 지 9시 2분 기준으로 1,386원 20전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이터 통신 기사를 좀 봤을 때 한국이 달러원 환율을 1,385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볼 거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극우파가 좀 약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 유로화도 조금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일단 환율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지 큰 틀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부분에서 올해 연준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발표도 있는 만큼 애초에 지금 물론 이제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물가는 좀 잡았다라고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워낙 이제 그동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에 계속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계속적 요인 충분히 지나갔고 이제 어느 정도 CPI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3% 초반대는 계속 유지되는 만큼 빠르게 다시 금리 인하한다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가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과 같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결국에는 이게 달러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크게 좀 시기적인 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1,380원대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불안한 환율 펼쳐지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이거래일 연속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환율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종목별 흐름도 잠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위 종목으로 오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고요. 라이다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엮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와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2%대 더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4%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화재 소식이 있었죠. 에스코넥의 100% 자회사 화재 소식이었는데 한 9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화성에서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22%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7.4%로 이어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위즈는 5.73%, HLB는 1.06%의 상승을 켜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함께 묶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GS 글로벌도 함께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함께 같은 테마로 엮여 있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회의에 이 GS 에너지가 참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은 2.06%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종가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6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27일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국엔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HBM 시장을 어느 정도 독과점 해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호적인 지위를 통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보면 마이크로 실적, 지난 분기에도 사실 HBM 일부가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이 급등했던 측면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HBM의 어느 정도 그런 MS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이전부터 2조 원대 이상의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이제 컬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부가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컴퓨텍스에서도 젠슨 황 대표가 실패설 반박을 했었고, 결국에는 향후에 설계에 대한 조건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만 보완하게 되면 컬 테스트 통과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예초 시저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치면 SK하이닉스는 숏이고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롱 전략으로 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 물론 지금 아직까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비중이 이제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 향으로 가는 밸류체인 단위 주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반도체 내에서의 어느 정도 양극화는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아마 3분기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는 후공정보다는 오히려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급적인 순환매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3분기 때 6월 말부터 조금 보여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7, 8,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면서 장은 출발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업종별 그리고 테마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해운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STX 그린로직스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였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도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정유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
의료 AI, 우리 앞서서 우리 이주식에서도 살펴봤던 테마이기도 하죠. 의료 AI 쪽도 오늘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를 살펴봐도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담아가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담아가는 종목 중 하나가 또 LG전자가 눈에 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운 쪽 질문 드려보고 이어서 LG그룹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 조선주 확인해 보면요. 요즘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방산까지 같이 한 선에 좀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는데 기존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국경을 절대 안 넘은 채로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좀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면전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국경을 넘겠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단 해운주나 조선주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방산까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확실히 좀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수에즈 운하 아니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는 워낙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 실적 모멘텀이 나아졌기 때문에 당시에 뭐 HBM이나 페노션이나 주가의 우상향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수혜제 운하 같은 경우는 단기적 테마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좀 단기성 빨로 봤었는데 결국에는 운임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게 있고 실제적으로 운임 가격이 5월 달에 인상이 되면서 2분기 실적까지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위기는 충분히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운주들이 실적이 좋아졌고 이게 또 조선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이 대형 컨테이너선 소주가 계속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해운사, 이런 해운사 선사들의 쪽에 수요가 그만큼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미 해운업 자체가 불황에서 역황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사이클로 좀 인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20척 물량들을 프랑스 쪽에서 물량을 받았고 삼성중공업도 16척에 대한 대형 컨테이너에서 물량을 받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해운주와 이제 조선주와 같이 연관성으로 좀 이어지는 측면으로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방산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이제 LG 넥스원 최근에 비공 관련해서도 북미 쪽 수출에 대한 이슈가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남미나 루마니아 쪽에 대한 폴란드 관련 이슈도 시장에서는 3분기 때 수출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1분기 때 이미 어닝 쇼크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겪어왔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거기다가 향후에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뭐 이번 주에 뭐 미국 대선 토론도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좀 푸시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될 수는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대선과도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국방비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LG그룹주 반등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좀 딛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면서 TP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13,000원 이야기 나왔고요. LG이노텍도 미국의 GPU 업체에서 반도체 기판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TP가 34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온 시점입니다. 오랜만에 LG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에서도 LG전자가 함께 공통으로 좀 이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는 특히나 좀 바닥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저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적인 접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시죠. 네, 뭐 LG전자 작년에 3분기 때 프리미엄 가전의 판매 라인이 좀 올라오면서 좀 단기적인 실적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메인 산업인 사실 이제는 가전 쪽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액침 냉각, 그 냉각 시스템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서 부각받았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신사업, 그리고 전장 사업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거는 논 AI 관련주에서 이제 AI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LG전자에 대한 시각이 좀 차이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뜯어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또 한번 예상치보다는 못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저는 이게 너무 그러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LG전자에 스트롱 바이를 한다기보다는 한 번은 전 2분기 실적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냉각 토탈 솔루션 뭐 이런 거 다 좋고 로봇 사업 좋고 뭐 향후에 전장 사업 좋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실적이 크게 부각되는 측면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체크는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물론 이제 애플 쪽에 납품하는 건 맞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애플 쪽도 본격적인 사실 중국 쪽에서도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추후에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OLED로 바뀌게 되면서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하는 건 좀 맞는 측면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얼마만큼 마진이 나는 사업이냐가 또 시장에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차지할 수 있는 측면이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대부분 2분기 때 실적은 체크하고 가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특히나 7월과 8월에 어닝 시즌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마지막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끌고 가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출발은 엇갈리게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상승 반전이 좀 나오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양시장에서 물량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장 초반 양시장 모두 좀 강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도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고, 전면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좀 부진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 수급들이 지금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많은 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좀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일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또 일단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대 정도 좀 빠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도 뭐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뭐 죽었다라기보다 또는 좀 반도체 업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지는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좀 전망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다른 섹터의 좀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반도체의 좀 주도 랠리의 시장을 증시를 이끌었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반도체 쪽 포트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일부 조정에 들어가면서 바닥을 어느 시점에 좀 잡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쪽에 좀 또다시 강세 흐름들의 수급을 바톤을 터치를 해줄지, 아니면 지금같이 좀 순환 매장이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이 유지가 될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좀 PC 지표 발표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매매 투자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체크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른 쪽에서는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장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이 오늘 여기 테마단에서 크게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는데 관련해서 우주 방산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우주 관련한 IPO가 이번 주에만 2개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1개에서 총 2주 사이에 3개 정도가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일정상 루미르나 나라스페이스 등 줄줄이 좀 이어져 있거든요. 우주항공청 이제 개청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IPO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이쪽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우주항공의 하나의 섹터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으로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산과 우주항공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식힌다고 해도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하방에 대한 제한적인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이긴 하지만 현 시점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장기간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면서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이런 산업군의 수급 몰림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경향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일단 IPO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다만 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좀 시장에 전반적인 우주항공 쪽의 섹터에 투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이슈까지는 일단은 부족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내가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접근하기보다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상 쪽까지도 같이 병행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도 올해 좀 해외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여전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다른 우주항공 섹터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주항공 쪽을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방산 쪽까지 같이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 관련한 기업들 IPO가 이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좀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우주 항공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산이나 뭐 기타 등등 해서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실적이 찍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KCC, GS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흥하해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시장에서 또 그렇게 큰 상승이 안 나왔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은 앞전에도 말씀을 시향해서 이야기해드렸지만 반도체 쪽이 좀 수급이 좀 빠지면서 일부 지금 다른 섹터 쪽에 좀 수급 이동이 일어나면서 해운주 쪽에 지금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결국 지금 해상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홍해 사태 같은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운임 지수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작용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외적으로 해운사들 같은 경우가 아직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레벨업이 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흥하해운이 실적이 또 안 좋은 기업도 아니거든요. 일단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에서 보통 이런 해운사들 같은 경우 운임지수가 이렇게 신고가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올해 한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실적을 앞당겨가지고 개선이 되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해운사들의 실적까지도 모멘텀으로 붙어줄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흥하해운이 최근에 좀 바닥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추세를 다시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신규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해운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STX 그린로직스도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입니다. SOS랩, 나노팀, 한중, NCS, S바이오메딕스, 이녹스 첨단 소재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나노팀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긴 호흡으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가 전기차 배터리 열 관리 좀 소재 기업인데 사실상 최근에 좀 신규 캐파 증설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해서 상승 브레이크 작용들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2차 전지도 소폭 지금 실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미 쪽의 열관리 차단 패드까지도 수주를 완료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양산이 돌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노팀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수급적인 면이 개인 투자자분들만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수급에 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지금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탈출을 해주는 구간에서 오늘 거래대금들이 좀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긴 횡보 기간에 박스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열관리 차단 이쪽에 대한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열관리는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 구간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일단 전기차 열 소재 관련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다음 달 7월, 8월 되면 어닝 시즌 시작이 될 텐데 사실 전기차 이 부분은 또 특히나 실적이 잘 찍힐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때도 바닥을 다지었던 부분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을 상반기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았던 부분들이 11,59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15,000원대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내가 접근을 할 때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손익비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있고 또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나노팀 같은 경우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이 좀 빠질 경우도 있겠죠.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트렌드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바닥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면이 메이저 쪽에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어닝 시즌에서도 실적이 크게 좀 서프라이즈 현상들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바닥까지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어닝 시즌 대비해서도 지금 당장 뭐 비중을 전부 다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비가 유리한 종목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CJ제일제당입니다. 이 K푸드 열풍으로 관련 밸류체인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삼양 등 음식료 대표 업종들이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스와 재료를 납품하는 이 공급 업체까지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전분과 설탕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점수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과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90점, 차트가 95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13% 상승하면서 39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K뷰티 업종들이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필러가 해외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는 피부 재생 주사제 리쥬란 제조 업체로 마찬가지로 이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도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이 80점, 차트가 90점, 실적도 마찬가지로 90점이고요. 모멘텀이 85점으로 종합 점수 86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2.47% 하락하면서 14만 9,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EU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군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장에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85점, 모멘텀도 85점, 실적이 80점으로 82점으로 종합 점수가 나왔습니다.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12% 하락하면서 53,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해운입니다. 앞서서 우리 흥하해운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봤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337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운임이 높아지면 발주도 증가되고 이어서 선가까지 높아지는 계속해서 순환 사이클을 겪고 있다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요. 의료 AI는 당연히 이제 병원과 관련해서 집단 휴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를 했고요. 빅5 병원도 정상 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테마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자동차 부품은 오늘 완성차가 잘 가게 되면서 부품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 기아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해운 테마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해운주들은 앞전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6월 21일 기준으로 볼 때 3,40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를 엊그저께 좀 돌파를 해준 것 같은데 계속 위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상 운임을 좀 작용을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이지막 바닥권에서 탈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올해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주가 랠리가 조금씩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으로 오히려 지금 신규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흥의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항만 파업이라든지 또 미국과 캐나다 쪽의 철도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계속해서 작용을 해주면서 운임지수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다만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지금 지수의 좀 상승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잠시 좀 숨고르기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간의 흐름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는 계속해서 재차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해운사들이라든지 또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관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에 일부 빠지면서 수급이 이동을 해준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강하게 연출이 되는 오늘같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이제 성수기 효과까지도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사들 같은 경우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어닝 시즌까지도 돌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개선 모멘텀까지도 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해운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지막 좀 탈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오늘 좀 대한해운 쪽이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고 그다음 흥하해운이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데 충분히 흥하해운이라든지 HMN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바닥권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해운주 이야기하면 또 조선주도 빼놓을 수 네네.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신조성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중고성과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주가 잘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선주도 같이 좀 이어서 순환 사이클을 맞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간 움직였던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해운주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또 해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 조선주들이 좀 많이 강하게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은 해운주들이 움직이면서 조선주도 좀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운임지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수급 여파가 좀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수주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수주 모멘텀까지도 조선사 쪽에 지금 묶여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해운주냐 아니면 조선주냐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해운주들은 좀 단기간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운임지수가 좀 꺾이게 되면은 일부 좀 주가의 차익 실현도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조선사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몇 년 동안의 수주를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를 완료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 수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작용적인 역할들을 좀 많이 안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좀 안전하게 투자처를 잡고 있다고 하게 되면 조선주들이고요. 좀 단기간의 수익성을 바라본다 할 경우에는 해운주 쪽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침 또 해운과 조선이 같이 좀 오늘 상승세를 받아가고 있어서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운임지수 상승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해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에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김시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해운과 조선, 방산까지 이렇게 한 선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국경을 넘은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지수가 늘어나고 조선주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화엔진이고 3.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은 후에 한 3, 4개월 정도 뒤에 엔진을 달게 됐는데 지금이 또 딱 그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지난 4월에도 환율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금융주 쪽으로 함께 눈길을 좀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83%의 강보합 순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현이화고요. 4.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안에서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완성차주들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도 함께 후광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1%의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증시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해운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 있지 않고 바닥권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하해운은 8.2%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 안에서 기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급락에도 반등 시도하는 코스피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2,770선입니다. 정선호의 이 주식에서는 흥하해운, 젠큐리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해운테마 살펴봤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상운임이 급등화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